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저 현재 서울 상도동에요. 네, 건영 약수 맨션이 하나 있고요. 네. 남양주 진접 금강로 1005-16에 구가옥이 하나 있습니다. 기와집. 네. 현재는 여기 남양주 진접 구가옥에서 살고 있어요. 거주하고 있고 네. 서울 집은 저희 큰딸이 거주하고 있고요. 아, 네. 명의는 우리 다 시청자님 명의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거죠? 예, 현재 약수 맨션은 재건축 추진 중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남양주 진접에 있는 거는 지금 왕숙 신도시, 네. 삼기 신도시 네. 왕숙지구 바로 건너편에 있어요, 저희 집이. 네. 그래서 이것도 보유하는 게 나을 건지 네. 현재 1가구 2집 되어가지고 네. 조금 고민되실 것 어떤 걸 같아요. 먼저 파는 게 좋을 건지.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일시적인 상황은 아니시고 그냥 2주택 상황이신 거죠? 네, 네, 우선 거주하시고 계시는 집은 남양주 진접읍의 금남로 1005-16 이거 단독주택인가요? 예, 금강로. 금광로 네, 금강로 1005-16 1005-16 단독주택. 네,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계시고 이거는 이제 네. 왕숙신도시 바로 근처라서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셨던 것 같고 또 하나는 동작구 상도동의 건영 약수맨쇼는 보유하시면서 지금 따님께 좀 이렇게 세를 주시는 것처럼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약수맨션 B동입니다, B동.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재건축 추진 중이다 보니 역시나 이것도 좀 가치가 있는 것 같아서 하지만 지금 1가구 2주택 상황이라 조금 고민이 되시는 것 같은데 전망에 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전문가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소장님과 감사합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일단 이주택을 갖고 두 개의 주택을 갖고 계시네요. 네네. 전망을 먼저 각각의 주택을 보면은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건영 약수는 끝까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왜냐하면 이쪽이 재건축에 대한 추진력이 굉장히 좀 낮았었어요. 네. 왜냐하면 세대수도 적고, 그러니까 면적도 적고, 그리고 교통적으로도 해서 보니까 일단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네. 거기에 중층이란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건축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시동을 걸 수 있는 그 힘이 좀 약했었는데 그래서 지지부진하다가 예. 여기가 이제 서부선 경전철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바로 서부선 경전철이 들어가면 우리 바로 앞에가 지하철역이 되는 거예요. 예, 약수 맨션역이라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경전철역 이름까지도 우리 아파트 이름을 다는 거잖아요. 예. 그 정도로 초역세권에 대한 아파트가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렇다고 보면 과거의 재건축 사업성을 따질 때하고 역세권에 초역세권에 입지가 된다라고 하면 네. 첫 번째는 일단은 그 역에 가까이 있으니까 그 역세권 개발의 일환으로 해갖고 나중에 재건축을 할 때 네. 용적률을 좀 상향 조정 받을 수가 있어요. 용적률이요. 네, 그런 쪽에 하나 호재가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역세권 아파트라고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아파트 분양을 책정을 할 때 예. 분양 가격을 책정할 때 역세권 아파트 분양가하고 저기 뭐 비역세권 아파트 분양가하고 어디가 당연히 높겠습니까? 역세권 아파트가 높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네. 역 이름도 건영 약수 맨션역으로 딱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자체를 높이 받을 수 있으니까 사업성이 좀 개선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호재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쪽 아파트들이 중대형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는 작더라도 세대당 대지 지분이 높거든요.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재건축을 조합을 구성하셔가지고 재건축을 진행을 하신다고 해도 충분히 사업성은 나오니까 요 건영 약수 아파트는 약수 맨션은 그냥 보유하시는 거 의견을 드리겠고요. 네네. 남양주 진접에 이제 단독주택을 갖고 계시는데 단층이라고 하셨어요. 네네네. 여기가 아까 제가 지도로 주소를 알려주셔서 보니까 왕숙 신도시 맞은편이더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시청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신도시 있잖아요.
네. 신도시 안에 포함된 게 아니라 신도시 이제 외곽 쪽에 위치해 있는 이런 단독주택들 있지 않습니까? 바로 47번 국도 도로변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렇게 신도시 타운 내 경계선이 아닌 그런 그 외곽에 있는 이런 단독주택들은요, 네. 상승하는 여력이 굉장히 좀 빈약해요. 예. 왜냐하면 신도시를 꾸릴 때요, 네. 신도시를 크게 만들 때 그 신도시 타운 내에다가 또 단독주택 타운을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흔히 이주 단지라고 하겠죠. 예. 거기에 원래 토지 소유자분들, 이주민들을 위한 그 대책 마련을 해서 단독주택 필지를 예쁘게 정리를 해갖고 쫙 꾸려놓거든요. 네. 그쪽이 먼저 혜택을 당연히 보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은 그쪽으로 먼저 쏠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요, 상도동에 있는 요 권영 약수맨션은 끝까지 가져가시고요. 네네. 진접에 있는 단독주택은 저는 매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그래서 매도를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일단 남양주에 있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를 하게 되면 얘는 2주택인 상태에서 매도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금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잠깐만 제가 짚어드리면 네네. 지금 얘 단독주택은 연수는 상관이 없고요. 한 60년 된 집이에요. 그러니까 연식은 상관이 없고 매수할 때 얼마 매수하셨어요? 2억 3천이요. 2억 3천에 매수하셨고 예. 혹시 부동산에 내놔보세요. 혹시 호가 아세요? 요즘 얼마에 거래되는지? 며칠 전에 계약 6억에 쓰자건 걸 네네. 대충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간다고. 네. 그래서 제가 캔슬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당연히 양도세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제가 한번 계산해 볼게요. 네네. 2억 3천이고 지금 2주택이시니까 어차피 장기보유 특별공제하고는 상관이 없으시니까. 근데 저희 집사람하고 공동 명의로 해놨습니다. 이 집은. 네, 그거는 뭐 양도할 때는 큰 의미가 없고요. 일단 양도 차익 자체가 3억 7천이 잡히네요. 예. 3억 7천? 네, 맞네요. 그러면 2주택인 상황이니까 네. 세율이 제가 뭐 세세한 건 다 치우고 큰 숫자로만 한번 따져 볼게요. 예. 그러면 세율이 중과 20% 잡혀서 60%가 잡히니까요. 6, 7, 2, 42, 6, 3, 18, 2억 2천. 예. 2억 2천의 양도세가 잡히는 거예요. 네네. 여기서 누진공제 한 2,500만 원 뺀다라고 해도 2억 정도를 내셔야 되는 거거든요. 대충. 예. 그런데 요거를 예. 어차피 지금 1층 단층이잖아요. 단층 주택이잖아요. 오래된 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매수하시는 사람은 이 집을 그냥 사시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사갖고 새로 지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얘를 멸시를 해서 매도를 하시면 좋을 것 멸시요? 같아요. 현실이요? 멸시를 하게 되면 예. 중과세가 잡히지가 않는 거거든요. 아, 예. 이해되시죠? 예, 이해됩니다. 그러면 3억 7천 똑같은 양도 차익이 잡히는데 예. 세율이 40%로 떨어져요. 아, 40%요? 네, 그러면 47, 28, 43, 12, 1억 4천 정도인데 거기에 그 누진공제 또 빠지니까 얘는 한 1억 2천 정도 잡히거든요. 예. 그러면 그냥 해도 8천 정도가 우리 시청자님이 이익을 보는 거예요. 아, 예. 뭐 한 1, 2천, 뭐 한 1,000만 원 들여서 멸시를 한다라고 해도 네네. 몇 천만 원이 더 남는 거거든요. 그냥 이 상태에서 매도하는 것보다. 예. 하나 팁을 더 드리면 만약에 취득하시는 분이 네. 그러니까 우리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무주택인데 예. 우리 집을 사갖고 새로 집을 짓고 싶어 하시는 사람이라면 예. 그분하고 계약서 쓸 때 예. 계약서 특약 사항에다가 예. 잔금 전에 멸실해서 양도하겠다라는 특약을 달아놓으시면 돼요. 아, 예. 그러면 취득하는 사람도 무주택이니까 아, 예. 그러니까 취득할 때는 1주택으로 취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 예. 그럼 그분 상황에서는 1.3% 지방세, 농특세 다 합쳐서 1.3%의 세금을 내는 거예요. 취득세를. 그렇지 않으면 예. 그냥 멸시를 해놓고 넘기게 되면 4.6%의 취득세를 물어야 돼요. 아. 우리 집을 사는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한테도 우리 시청자님은 팔 때 2천만 원 정도를 세이브해 주는 거예요. 그러네, 오히려 세이브 해주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매수하는 사람이 좋아하겠잖아요.
예. 그러면 좀 더 웃돈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아,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네.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양주 단독주택은 네. 일단은 멸실해서 매도하시는 게 멸실을 해놓고 파는 게 낫다라는 소린 거고 네. 취득하는 사람이 무주택자일 때는 이렇게 계약서에다 특약을 달아놓으면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네네. 건영 그 약수 맨션 같은 경우는 예. 그냥 쭉 우리가 재건축 이루어질 때까지 또 여기 생길 때까지 쭉 그냥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소장님. 네네. 제가 제일 궁금한 건요. 지금 만약에 이거는 멸실은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에서 멸실해서 팔으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지난번에 6억에 계약 쓸려도 안 쓰니까 네네. 하지 말고 그걸 멸실해서 주면 되잖아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거 얘기 들었고요. 네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약수매션이 현재 15억에 만약 팔라고 한다면은 네네. 제가 2억에 구입했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 현재 15억에 팔으라고 하면은 요걸 이쪽 걸 남양주 걸 멸실해버리고 네네. 그걸 제가 파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은 재건축 완료 시까지 네. 끌고 가는 게 좋을 건지. 그때 재건축 완료 시에는 현재 이게 46평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재건축 완료 시까지 갔을 때 그 아파트를 차지하는 게 나을 건지 아니면은 15억 정도에 파는 게 나을 건지. 금전적으로만 일주택 상태에서. 금전적으로만 따지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약수맨션을 팔고 어디 지금 내가 딴 데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 지금도 차익이 굉장히 많다라고 느껴지지만 네. 재건축이 진행되는 재건축이 네. 해갖고 새로 아파트가 들어서는 그 시점보다 네. 그 서부선 경전철이 깔리는 시기가 더 빨리 올 거거든요. 아, 예. 그러면 역세권에 바로 우리 집 앞에 역세권에 어떻게 보면은 역하고 연결될 수도 예, 있는데 연결될 거래요. 그러면 훨씬 더 좋아지니까 그냥 끝까지 갖고 가시라고 매도하지 말고.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예, 건강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